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전매청이 떠나가 볼 것은 어딘고 하니 길게 흥할 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장흥입니다. 장흥하면 삼합이잖아요. 그렇죠. 이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들녘에서 자란 잘생긴 장흥 한우하고 네. 그다음에 뽀얗고 오동통하게 이렇게 살이 오른 키조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탁 얹고 얹어서. 그 위에다가는 정말 이 푸른 산에 그 맑은 눈물만 먹고 자랐을 것 같은 표고버섯을 그냥 탁 아주 자기 이렇게 먹으면 웬만해서는 제가 김수아 씨가 주는 건 안 먹고 싶은데 이거는 먹고 싶네요. 그렇죠. 장흥 삼합. 그 맛이 정말 장흥의 네. 맛 아닌가. 그렇죠. 예. 자, 장태희 씨.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꼽아보신다면. 우리 첫사랑의 그리움이 아름답게 물결치는 곳 호남의 5대 명산 청관산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맞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거리에서 멋지게 가을로 우회전하고 있는 장태희에게 어울리는 장흥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장태희 씨 의상 어, 보고 오늘 네. 순창 편인 줄 알았어요. 순창 고추장 하는 편. 고추장. 저는 채광권 이렇게 들고 편백나무 숲에 기대어서 시를 한 수 읊어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올가을에는 꼭 한번 그 소원을 이뤄보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물림의 고장, 문학의 고장이 장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매력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지 그 매력을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오늘 문병길 면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해요 면장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면장님. 네. 장흥은 문학 관광 특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학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시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청하시라고 나태주의 풀꽃 시를 한 수 낭송하겠습니다. 와, 처음이에요, 신앙송은. 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지. 예, 사랑스러운 장흥의 곳이다, 매력을 장흥이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시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제 가슴을 울리네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어디를 봐야 자세히 봐야지. 오래 봐야 이쁘다 얘기 네. 했거든요. 네. 제가 들꽃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 느끼네요. 죽기 전까지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정말 박학다식한 우리 또 문병길 면장님과 함께 장흥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장흥 매력 탐구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원나, 두와, 원나, 두와, 쓰리야. 자, 이거 뭔가요? 25,185일. 25,185일은 일단 이거는 장태희 씨 다이어트 일수? 저는 진짜 그 숫자에 약해요. 음. 정말 숫자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쳐다보기 싫다. 네. 예. 면장님께서는 예. 저는 문학적으로 추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예. 한 사람이 팔팔하게 예. 오진 일을 했구나. 와. 값진 일을 했다. 25,185. 이거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도무지 감이 안 와가지고 KBS 광주총국 직원분들께 일일이 다 여쭤봤어요. 뭐를 때문에? 선생님, 저기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이게 25,185일과 관련된 어떤 것을 아시는지. 좀 더 내려봐요. 왜 저렇게 감추고 있어 얼굴을? 저렇게 바로 창문을 올려버리시더라고요. 365일로 나누면 몇 년이에요?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감하네요 정말로. 자, 이분은 우리 전매청 PD 박남현 PD님이세요. 빨리 좀 빠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천재들만 입사한다는 광주 KBS에 정말 수석으로 입사하신 우리 자칭님 부탁드려요. 365일로 이제 나누고 몇 년 정도가. 한 200. 200? 난감하네 이분도. 수석은 아닌 걸로. 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 시험 칠 때 수학은 없어가지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니, 이게 사실은 69년이래요. 근데 700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700은 저도 그렇게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자, 과연 69년 25,185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제가 일단 장흥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이곳은요 장흥군 노인복지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 25,185일 이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69년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69년과 관련된 69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기를 69년 쓰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분이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아, 마침 오늘 서예 교실이 있어서 그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아니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여기 또 마침 있다고요? 뭔가 맞아요. 짜놓은 있어요. 것처럼. 제가 여기를 알고 온 게 절대 아닌 상황이어야 되는데 너무 티가 팍 나는데 진짜 그렇다고요? 네, 어쩜 그렇게 쪽집게처럼 잘 어머, 오셨어요. 어떻게 어머 세상에. 저쪽 서예 교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서예 교실에 가면 그 69년 동안 일기를 쓰신 아버님이 마치 저희하고 약속이나 된 듯이 서예를 쓰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희 오래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이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열린다는 서예 교실인데요. 이 어찌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지 정말 조용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여기 이곳에 69년 동안 일기를 쓰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가 갑자기 뭘 쓰시나 싶어서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는데요. 저렇게 단서를 주셨습니다. 저기요. 저기 있다는 거. 아, 저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69년 동안 일기를 써오신 아버님 맞으신가요? 네. 아버지 진짜 맞으세요? 정확히 몇 년도부터 일기를 쓰셨나요? 그때부터 썼어요. 언제? 49년? 잠시만요. 1949년. 지금 2018년이니까 2018년. 69년 되었죠. 아버지 진짜 69년 쓰신 분 맞으시네요. 왜 이런다냐? 왜 이런다? 왜 저런다냐? 내가 지금 원시적으로 살고 있어. 원시인이야. 왜요? 옛날에도 18세기적인 15세기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네. 18세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 가서 뭐 깜짝 놀래고 아 지금 그래요? 깜짝 놀래고 있어. 괜찮습니다. 제가 생긴 게 원시인이라서 네, 저는 잘해요. 그런 미인이 없지 한국적으로. 아버님 저 미인이에요? 대답이 좀 아버님 근데 진짜 저 미인이에요? 미인이라 해줘. 아주 그냥 미인이라고 반대로 해줘. 아니 미인은 아버님 아닌 걸로. 미인이면 미인이지 미인이라고 해줘는 뭐예요? 아주 그 미인을 못된 껴래지. 아버님이 너무 솔직하세요 정지가 진짜. 15세기에도 저 얼굴은 미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런가 봐요. 아야. 미인이면 미인이지 미인이라고 하고 미인 닮았지. 미인을 닮았대요. 미인은 아니고. 닮았지는 뭐야 아버님. 자 제가 69년의 비밀을 찾아서 김재열 어르신이 댁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아버님 여기예요? 우와. 오, 어머니 딱 봐도 세월이 막 느껴져요. 자, 이곳이 바로 21세기에 15세기의 사상을 가지고 18세기처럼 사신다는 우리 김재열 아버님의 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69년간 쓰신 일기가 있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몰래 보려고 왔어요. 자, 드디어 25,185일에 비밀이,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아버님, 그럼 이게 지금 총 몇 권 정도 되나요? 69권. 아, 한 해에 한 권씩? 네. 와,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도라고 하셨죠, 아버님? 1949년 1월 1일부터 나왔을 것이야. 49년이면 아버님 6.25도 터지기 전 아닙니까? 그거 전이지. 그때는 우리 연도도 네. 서기로 안 쓴 판이야. 자, 보십시오. 이 장흥의 역사와 그 흐름을 한데 엮은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르신의 일기장 이렇게나 많습니다. 무려 1949년부터 써오신 일기인데요. 사실 뭐 이사하고 이렇게 짐을 옮기면서 몇 권 소실된 게 있지만 집안 어딘가엔 있다고 합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어쨌든 저렇게 많은 일기가 보관되고 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예. 단기, 서기 1949년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단기로는 김일기 가장 먼저 쓰신 일기죠? 4288년.
82년이로만이. 어머 세상에 이거 진짜로 아버님 만드셨나 봐요. 실로 이렇게 꿰맨 자국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로 이렇게 꿰매셨네요. 정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일기장. 1949년산이네요, 저게. 그렇습니다. 그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기를 좀 김광호 의사님 일기를 일기는 안 쓸 것 같은 그런 분이 중에 한 분이 가장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그래도 쓰셨어요? 방학 때 숙제가 가장 많이 밀려서 한꺼번에 쓴 기억은 네. 총총이 있습니다. 네. 애들 방학 때 방학 어. 끝나고 일기장 검사하면 날씨가 다 틀린 거 다- 알죠? 누구는 같은 동네인데 누구는 비가 네. 오고 누구는 해가 땡땡이고 예. 밀렸었어가지고 그리고 신문 찾아가지고 보면서 날씨 찾아가지고 적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애는 좀 네. 성의가 있는 애고요. 1월 1일 토요일. 그래갖고 여기다가 무자녀이든 거 이러고만이 유엔 총회에서 비로소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대한민국의 만세 유엔의 소리를 승인이 어찌나 가슴 벅차던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49년 1월 1일에 어르신 첫 일기장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기 안에 대한민국 독립이 선언되던 그 순간의 기쁨이 다 적혀 있는 거네요. 많이 적혀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6.25와 관련된 이게 50년 1950년 요거 보면 6월 달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한번 7월 1일 일기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을 거리는 어디나 보아도 어디나 보아도 사람들의 얼굴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다. 이제 전쟁이 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거의 파괴한 이는 누구며? 파괴하는 이는 누군 것인고? 무엇이냐? 모두가 이 나라 것이 아니냐? 일기 읽다가 감정이 너무 실렸어요. 근데 아버님 제가 좀 신기한 게요. 보통 이렇게 한문을 섞어 쓰시면 보통 두 글자 이렇게 파괴하면 파괴를 이렇게 한문으로 쓰시는데 아버님이 파괴 중에 파자만 하시면 파만 한문으로 쓰시고 괴는 한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읽기가 어렵습니다. 점쟁이네 점쟁이. 아버님 들키셨어요. 이 일기장은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64년도 건데 안에 아기자기한 그림이 많아요. 아 그림까지 직접 그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일기장 겉표지에서도 그림을 네. 보내주셨잖아요. 글로 그리면 한 페이지에다가 하루 것을 쓰는데 네. 한 페이지를 하루 쓰기에는 너무나 벅차. 쓰실 양이 게 많아요. 많아서. 그래서 그럼을 그림으로 해보면은 100만 단어가 농축돼서 그림으로 해서 되어버려요. 바람을 못 해봐서 날라가. 생활 안정을 못 해. 물가구가 너무 막 휘몰아쳐서. 물가구가 휘몰아치니까 우리 백성들이 살기에 참으로 힘이 든다는 것을 이것을 바두가 이리와 날 좀 잡아줘. 어머나. 이 악어가 지금 생활. 내 생활이요. 예, 이거 뭐예요? 나를 묵으려고 그래. 이거 아버님이에요? 월급을 들고 있네요? 월급을 줘도 이러면 미끼를. 이것도 안 먹어. 너를 먹고 싶다 그것이요. 나를 아버님 이 시대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생활에 대해서? 월급은 적고 애들은 애기들 학교 다니는 데 많고 그래서 참말로 내가 살기가 힘들었어. 1960년대에 당시 생활을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너무너무 많이 힘드셨대요. 네. 그 시절에 어깨가 무거운 그 가장의 그런 고민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날의 만평사파 같은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일기를 쓰게 되면은 그날 하루 생활이 다없게 지냈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을 쓴다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처럼 자성이 됩니다. 김재열 어르신은요, 오늘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워 나가십니다. 아직도. 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내일의 희망을 다짐하는 그런 일상의 메모가 되겠는데요. 69년이라는 어르신의 장대한 인생 속에서 과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KBS 촬영팀이 노인복지관 습자반을 기습하였다. 동료 연수생 노인들에게 민망스러웠다. 카메라맨, 작가, 개그우먼 김세아와 운전기사 4사람의 일행이 일견하여 정겹다. 와. 초면인데도 정겨웠다. 나의 69년간 쓴 일기책을 보일 때는 부끄러웠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내가 20세의 교사였기에 오늘 그들 앞에 내놓은 것은 부끄러웠다.
90세의 노인이라면 그들이 보기에는 어설픈 늙은 어린이로 보이겠지. 열심히 살자. 파이팅! 일기를 꼭 쓰다고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을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자손들이 누구 하나라도 따라줬으면 싶어서 그 일기를 나는 권하고 싶어요. 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 또 장흥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예. 일기는 사실 이렇게 훔쳐보는 맛인데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일어가 나오고 읽다 보면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고 읽다 보면 갑자기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여쭤보니까 동생분이 네. 가끔 일기를 이렇게 훔쳐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못 읽게 하시려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네. 1어로 막 쓰셨대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1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가지고 다시 중국어를 쓰시기 시작했대요. 근데 또 진짜로? 중국어를 또 공부하더래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속기로 그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아버님도 그 일기를 속기를 못 알아보시는 알아보신다. 본인이 쓴 건에도 못 알아본다. 내용을 예. 모르셔요. 그나저나 일본어도 하시고 이 중국어도 하시고 속기까지 하셨다는 거는 대단하시네요. 네.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향토 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예. 이 구술 그렇게 녹음이라든가 방금 이렇게 지정했던 그 책자로 해서 이 박물관이라든가 그 이 학교 기관에 이렇게 보급 확산시킬 그런 계획도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장흥에는 또 어떤 매력이 숨겨 있을지. 효과음. 효과음. 빰빠밤. 빰빰빰빰. 만리성. 네. 짜장면 하나, 당신 한 그릇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빨리 가세요. 단무지 추가요. 만리성. 만리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리장성? 만리장성하고 장흥하고 무슨 관계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지 않나. 네, 장흥 대덕읍 진목리 뒷산에서부터 장장 20km에 달하는 강진 대구면 부수리까지 이어지는 긴 성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만리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장흥 분들에게는 고장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면 특징이 저쪽이 바다 쪽이고 이쪽이 산 쪽입니다. 그래서 왜 산을 보고 육지 쪽을 보고 쐈을까 의문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은 성벽 일부만 겨우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성벽의 방향이 해안 쪽이 아니라 내륙을 향하고 있다는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 성입니다. 보통 성하면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막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이고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 만리성은 또 아닐 수도 다릅니다. 있다. 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예, 들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을지. 구전에 의하면 그 말을 이렇게 사육을 하기 위해서 축성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20km나 되는 성을 쌓았다? 네, 도적들을 이렇게 방비할 목적으로 쌓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 문헌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측이 좀 많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순서인데요. 어떤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태희 씨 효과음 부탁드려요. 장흥에서는 네. 오랜만에. 자, 코드. 귀족 코드. 장흥 귀족 코드는 꽤 유명하죠. 네. 호도가 식용호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조호도는 지압용으로 이렇게 맞아요. 손에 두고 네. 그리고 이제 골이 많을수록 비싸다고 합니다. 지압용으로 가져오셨어요? 가지고 오셨군요. 네.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거를 굴리셨거든요. 예, 늘 손가락 끝 그 말초신경을 지압하고 이렇게 그 자극함으로써 뇌 쉐파 연결해서 건강한 뇌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그걸 들고 다니시는군요. 건강해졌습니다. 그걸 많이 장흥 사람들은 다 호중에 하나씩 넣고 다닙니다. 멍석을! 네, 장평면 두봉리에 사는 정오규라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두봉마을은
옥에 자연불악이 있습니다. 원두봉, 옥산, 와, 금동, 마을이 크네요. 응남, 엄청 커요. 고정, 옥산 불악이 있어. 옥산. 옥이 어떻게 많이 생겼든지 옥이요? 구슬옥자, 구슬옥, 금옥버섯. 옥이 어디 많이 그래 옥산이라 했고. 금동이란 마을은 셋째 마을인데 나가서 보면 금이야 전부가. 아니 그러면 마을 사람 마을 분들 전부 다 떼부자시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부자로 안난나라였어. 다 부자로 살아. 그 옆에 조금 가면은 장리보라고 있어. 장리보. 명지 실구라고 하면 젊은 양들 잘 모를 거예요. 거의 한정없이 100kg를 우리가 버텨도 못 것이니 그다음에 다 들어가도 100kg요. 좀 100kg 역서 강준이라. 무조건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강의 수심이 깊다는 말씀이세요. 아, 이게 장리보인가요? 네. 예. 길장 이로울리 장리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극심한 가뭄에도 절대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빼어난 경치는 덤이죠. 그거는 그럼 누가 팠어요? 네? 누가 팠어? 하나님이 파. 하나님이 정답. 무슨 강을 누가 팠다고 물어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확 때려지는 폭 쏟아가지고 돌 하나 둘이 도망가다 보면 그 패인 거예요. 아니 거기를 못 들어갔어 우리. 맞다, 마치 하나님이 판 것을 보시겠기 말씀하시네. 네, 하나님이 보호하다 보면 사니까. 고산사라고 여기서 2km 정도 올라가면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 중엽이니까 한 800년 됐죠. 800년 이상 되는 그 때 있는 때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갑자기 환한이 있더래요. 부처님이 헌해져 버렸어. 그래서 보니까 잘잘한 개미들이 이렇게 전부 그걸 파가지고 밑에가 부완이 그 떨어져 있는데 청소를 하고. 개미가 달라들어갖고 불상을 청소했다고요? 그렇지. 용한 개미일세. 정말 용한 개미네. 그러니까 제 방 청소도 좀 맡기고 싶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개미를 볼 수가 없어요. 걔들이 이제 딴 데 갔겠죠. 포선 가서 청소하러 가고 장성 청소하러 가고 갔겠지. 장흥만 있었으려고. 저는 두봉이장 조용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 기촌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정말 우리 동네 오셔서 열성으로 잘하셔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아주 잘하신 분을 네. 내가 소개를 하나 하려고 네네. 아, 저분이신가 보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 그냥 옆으로 지나가시네. 갑자기 일어나시고. 나는 총각 소개하는데 어머니 빨간 옷 입은 언니가 있나? 언니 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직접 이렇게 마을의 자랑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고 풀비고 풀리고 눈 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면 하나의 보답 차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청소하고 이럴 때 개미가 도와주진 않죠? 개미는 잘 안 도와줘. 그래. 하고 개미하고는 인연이 좀 없는. 걔들 다 어디 가고 있을까? 아니 근데 개미하고 똑같은 점이 있어요. 부지런하세요. 제가 이 마을을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자료가 나왔었냐면 우리 인간이 가장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인 도시가 어디인가? 상과 평화가 알맞게 조화로운 도시. 그 도시에 물이 풍부하니 흐를 수 있는 곳. 세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세 번째 요인은 개미. 아닙니다. 바다에 근접해서 쉽게 해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인간이 활동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도시를 선택한 그 세 가운데 하나가 이 장흥이었습니다. 머리숱이 엄청 많아. 나 최근에 본 남자들 중에 머리숱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머리숱이 좀 없으신데. 호두 먹으면 머리숱 나요?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인식해줄게. 호두 먹으면 머리 나요? 아니, 내가 인식해준다고. 이제 호두를 전체 우리 장평면 주민이 길러가지고 직접 길러서 까서 여기에 출품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짝이 맞으면, 자, 이게 사과이라는 겁니다. 사과. 이런 걸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판매도 직접 하고. 사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몇백 개 중에서 이게 짝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약 2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아 이거 지혜도 50만 원이라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사각이 나왔을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각, 6각 굴곡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은 호두라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200만 원 얘기할 만한 게 제목이 장평 명품 귀족 호두예요. 그냥 호두가 아니고 명품 귀족. 좋은 것들이 다 붙었어요. 여기를 제대로 찍으라니까요. 저기는 귀족이 없잖아. 아, 호두 축제. 귀족이 없어. 빨리 누가 매직으로 쓰시오 귀족이. 거기에다가 귀족을 써 넣어. 아 CG로? 그렇죠. 아 CG로요? 아니 왜 그걸 우리한테 시킨대? 여기 면에서 귀족 쓰면 되지. 편집할 편집을 할 때 그걸 넣으라고. 너 보세요. 제작진이 힘좀 와, 감쪽 같아요. 아, 저렇게 만들어도 좋겠네요. 예. 올해로 그 7번째를 맡고 있는 장평 명품 호두 축제 아주 다양한 그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호두 축제 프로그램이. 시골 아낙네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강강술래하는 마을 봤어? 예 봤어요. 어디요? 어디? 저기 어디? 진도 웃돌목 같은데 가면 강강수월래 축제. 어디에서 봤냐고? 호두하고 강강수월래하고 뭔 상관이 돼요? 식전 행사. 식전 행사. 식전 행사가 중요하지. 흥을 돋궈주는 거거든요. 네. 그 강강술래 말고 프로그램 또 뭐 있어요? 또 이제 아니 아버지 여기다가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오지. 안 가르쳐주면 누가 올까요? 아 그것도 맡겼어. 그때 와서 보라고. 그때 와서 직접 보는 게 그것도 매력이거든. 끝까지 말씀 안 궁금증 하세요. 유발. 올해는 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하나만 가르쳐줬잖아요. 직접 와서 보시라니까. 아, 싸움 나겠어요, 이렇게 지금. 절대 안 가르쳐줘, 절대. 그리고 욱박지르니까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줄게 그러지라. 아무튼 우리 장평면에 아무튼 24일 날 이 장평 명품 기족 호두 축제를 하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멋지게 즐기시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24일부터 펼쳐지는 장흥군 장평면의 명품 귀족 호두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내용 뭐가 있는지 꼭 와서 보시라고 끝까지 안 가르쳐 주셨는데 장태 씨가 홍보를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3일부터 그 25일까지 명품 귀족 호두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추석 기간. 네네, 추석 추석 뒷날. 네네, 그렇게 열리고 네. 그 명품 귀족 호두의 진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오시면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대체. 일단 시청에서는 강강술래. 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가고 싶네. 그렇죠. 너무 궁금하니까. 저는 궁금한 게 호두 축제 가면 호두를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가격이면 상당히 많이 인출해 가야 되는데 그래도 면장님 가지고 계신 건 얼마 정도? 네, 아까 TV에 나온 것은 사각으로서 그것이 말 그대로 귀족. 여의도 귀족들이 그 이렇게 손놀이의 용이고요. 네. 우리 이 건강 기구로서는 이 관광 기념품으로 한 2, 3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2, 3만 원인데. 2각이든 3각이든 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네. 까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 없는 이것은 그 알이 없고 살이 이 없어요. 두껍습니다. 껍데기 두꺼서. 천안은 호도, 명물 호도고 우리 장흥은 기종 호두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명물하고 명품은 좀 다릅니다. 1947년 11월 6일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다. 어떻게요? 응애 그렇지 응애. 확실해요? 아니 아버지는 어머니 하고 태어나셨을 거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서거를 하셨어요. 바로 한 2년 뒤네요.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만 19살 나 하나가 포대기 속에 있었는데 홀로 되셨다. 아 지금 어머니 자랑하러 나오셨어요? 예. 작고하신 어머니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전의 과제가 어머님 효열비를 세워드려요.
그래서 몇 년 전 그 숙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요. 두봉마을 입구에 정말 어머님을 기리는 효열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꾸하신 어머님을 향한 아들의 애틋한 마음이 새겨져 있었어요. 실제로 세우셨군요. 네. 효열비 앞에 선 아버님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정말 효자시네요. 예. 우리 옆집에 올 면미의 날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신 분 자랑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 문중에 종부로서 또 종부라 가면 또 할아버지 시제 모시고 바쁘잖아요. 제가 관리하고 1년 365날 쉬는 날이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어머니 여기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네, 바쁘셔갖고. 바쁘셔서. 지금도 바쁘셔갖고 일하고 계세요? 1년 365일. 1년 365일 바쁘셔서. 바로 예, 문정래 어머님이 그 주인공이세요. 네. 또 부상으로 상금도 상당 금액을 받았어요. 그 상금을 또 장학 인재 육성에 쓰시라고 훌륭하시다. 여기 면 장학 재단에 기부를 하셨답니다. 저는 그 장평면 장택리 이장 윤재식입니다. 그 지금은 방앗간이 다 신식으로 되었잖아요. 갖고 옛날 방앗간 그대로 지금 기존에 갖고 지금까지 방앗을 짓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옛날식으로요? 네. 이곳이 바로 장평면에서 가장 오래된 방앗간 제일정미소입니다. 진짜 일관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네요. 내 방앗간의 옛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벼를 여기다 열면은 여기서 기계가 돌리면 올라가잖아요. 요리 떨어져. 한 여기서 이제 집진기 여기서 먼지하고 돌하고 걸러요. 이 기계가.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하루도 노는 날이 없었지. 그렇게 집을 못 비워. 뭐 마음에 든 건 뭐 있어. 방앗간 쌀만 벌면 되지. 와, 저긴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옛날식으로 한 방앗간하고 요즘식으로 한 방앗간하고 맛이 달라요? 다를 것 같은데. 그러지 맛이 틀리게. 지금 것은 오염됐고 옛날 것은 청정 안전이. 농약질 쌀을 갖다가 옛날식으로 방앗간 해 무슨 쌀이 새것이 돼야 볼까? 그러지. 그 무슨 논리예요? 그리고 있죠. 여기 이 뒤로 가면은 여기 명품 숲길이라고 지금 현재 조성을 해놨어요. 명품 숲길이요? 네. 괜찮다. 하고 양쪽으로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네. 그 양쪽으로 한강식으로 있죠. 그것도 옛날식이에요? 아니 지금 한강식으로. 한강식으로. 네. 한강식. 어떤 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그 시장 통해 지금 이제 장평 시장을 다시 다음으로 다시 질 거예요. 한강식? 신식으로. 신식으로. 아, 그건 신식으로. 옛날식으로, 한강식으로. 신식으로. 아니, 옛날식, 한강식. 장택리 이장 윤재식입니다. 소화까지 식사를 끝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자랑할게. 아, 그럴까요? 명함땡. 자, 명함땡 나왔네. 나는 우리 경로당에서 한 10여 명이 사는데 참 우리 집에 살아요, 우리는. 남들끼리 만나서 예. 아주 가까운 가족, 예. 이웃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안 싸우고 지내는 살아. 어머니는 뭔 댁이에요? 월천떡. 월천에서 오셨어요? 우리 영암떡, 월천떡, 진골떡 서로 자랑 한번 합시다. 이렇게 밀 부침기 해갖고 우리가 14명인데 14명이 두 소방석 해서 갖고 와요. 재밌어. 함께 나눠 먹으면 맛있죠. 나눠 먹으면 예, 재밌기도 맛이 하고. 또 다 예. 다르니까. 영암떡, 진골떡, 여기 월천떡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나 뭔지 알아요? 호떡. 무슨 개그인가요, 저거는? 고향 오빠 너무 좋아요. 순수하고 소박했던 장평면 어르신들. 뭐니 해도 장평면의 값진 매력은 효심 깊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 넉넉함 덕분에 함께한 시간이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장흥군 장평면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와, 저 면 한 군데에서도 저렇게 볼거리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미소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우리 송정식 어르신의 효율비도 참 인상 깊게 봤어요. 그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효율비를 보니까 효행이나 열행을 기르는 비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장흥의 자랑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흥에는 또 정말 물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호두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효까지 유명한 고장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고 그 가치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대프로젝트입니다. 천년의 보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천년의 보물, 이번 주 어떤 것이 있을지. 짠! 25년. 25년은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네. 25년. 25년은 조금 가늠하기가. 위원장님께서는 25년 하면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오질까? 이렇게 오질까? 장태희 씨나 저나 허리가 이 사이즈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정말요? 리즈 시절이죠. 예. 아무튼 25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분이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5년 장흥의 천년의 보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송강정. 한국 문학의 거장 송강 정철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주옥 같은 한글 가사로 조선 최고 시인의 반열에 올랐던 송강 정철. 그 중에서도 그의 시 관동별곡은 조선을 대표하는 가사 문학의 수작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25년을 앞선 기행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기행가사 기봉 백광홍의 관서별곡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가사가 나옴으로써 25년 뒤에 송강정철이 관동별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봉의 관서별곡은 늦게 발굴됐어요. 아주 오랜 세월 베일 속에 감춰졌던 작품. 기봉 백광홍의 관서별곡을 찾아 가사문학의 본향 장흥으로 떠납니다. 가을이 되면 온통 은빛으로 물드는 천관산. 출렁이는 은빛의 유혹은 천관산 너머의 다도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멋진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와. 그리고 이 그림 같은 풍경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글이 됐습니다. 때문에 유독 장흥에는 손에 꼽는 문인들이 많은데요. 송기숙, 이청준, 한승원 등 내로라 하는 유명 작가들의 고향이 이곳 장흥입니다. 우리 장흥에 와서는 글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 전라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 어르신들께서 장흥은 유달리 이 소위 그 가단이 형성될 정도로 조선시대에 아주 문학이 활성했던 것이고 또 이제 현대 문학까지 이어진 이유도 그 시발점이 관서별곡 때문입니다. 장흥이 문학이 고장이죠. 예. 장흥 사자산이 품고 있는 기산마을. 관서별곡의 기행이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어이 수원 양반 계신가? 수원백시. 네, 수원백시들 자자 일천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했네요. 아니, 바쁜 양반이 마침 집에 계셨네? 그래요. 우리 저 수원 백가 장흥군 우리 정손이에요. 여기가 종갓집이고 지금 16대를 이 집터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집안 대대로 고이고이 간직해온 선조가 남긴 유산.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관서별곡이 저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작품집에. 아, 그래요? 백광홍 선생의 시문집인 기봉집. 이 시집 안에 조선 최초의 기행가사 관서별곡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백광홍 선생이 이른 나이에 요절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었죠. 이 마을, 이 장지방 학생으로부터 우리 마을에 가면 기봉 백광호 선생의 그 문집에 관서별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보 선생님이 직접 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기봉집 문집에 있는 관서별곡 전문을 보고 그 가사를 이제 국어국문학지에다가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안도 평사의 벼슬을 받게 된 백광홍 선생. 그는 고향을 떠나 관서지방으로 가는 기행 노정을 서사적인 시로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서경이면은 임진강 너머에서 함흥까지거든요. 그 지역을 마치 내가 현재 지금 말 타고 지나가는 기행하고 있는 그런 흥이 날 정도로 아주 이 문학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네, 조금 나오나요, 내용이? 관서별곡은 임진강을 시장으로 건너서 지금 평양이라든지 그리고 백두산까지 이렇게 쭉 풍광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양지방의 팔경이라든가 부관 지역의 주요 요새를 이렇게 아름다움을 찬송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왕의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벼슬을 가지만은 고향이 그립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의 천재 시인과 최초의 기행가사 문학을 탄생시킨 이곳 기산마을. 이 마을은 백광홍 선생 외에도 조선 중기 명성이 높았던 문인들이 많이 배출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기산 팔문장이 있고 조선 팔문장이 있는데 여기 기산 팔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백씨 형제 4분, 임씨 2분, 김씨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 팔문장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명종대에 명종 임금이 2번을 언급을 해요. 조선 팔문장을. 거기에 이제 기봉 백광홍 선생이 들어있죠. 조선 왕조실록에서 그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조 18년의 기록을 보면 백광홍이란 이름 석자가 팔문장으로 기재된 겁니다. 또 백광홍 선생은 명종 임금에게 글솜씨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기도 합니다. 성균관에서 시행된 시문겨루기에서 동지부라는 작품을 써 장원을 한 건데요. 명종 임금은 상으로 조선시대 시학 교과서로 읽혀졌던 풍하익을 하사했습니다. 명종 임금께서 기봉에게 이 하사한 이 10권의 시집을 하사한 것은 기봉이 시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집을 자네가 이렇게 간직하면서 읽고 더 훌륭한 시인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임금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지를 알아보셨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3년 후에 작고를 하게 되버립니다. 기봉 선생이 나고 자란 사자산 기슭. 빼어난 문인들의 활동으로 빛나던 옛 시절의 흔적이 선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계속되길 후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서당터에서 이 서재에서 소위 백과급제자가 14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이 학교가 사학이었지만 굉장히 컸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천추과자, 첨차징지라는 이 글 대목을 보고 마을 가꾸기를 시작했는데요. 천년 후에라도 이 서당터를 지나다가 이 유어비를 보고 느끼는 선비가 있다면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소위 흥학을 했던 그런 유어비 터들을 또 학사 터들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후세에 전했으면 그런 내용이 이 빗속에가 들어 있었어요.
장흥의 수려한 풍광은 수많은 선인들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글이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이제껏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 최초의 한글 기행시 관서별곡이 있습니다. 문학의 본고장, 장흥을 탄생시킨 천년의 보물, 관서별곡입니다. 와, 저희가 박수를. 와. 정말 대단한 보물을 저희가 발견한 그런 느낌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사실 조선시대의 가사문학이 돼가면은 송강정철 선생, 그중에서도 관동별곡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 25년 전에 우리 지역에 관서별곡이라는 게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말로 이 통일이 되면 이 관서별곡 작품 무대를 이렇게 그 둘러볼 수 있는 그 평양 이 팔경 명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이렇게 해본 것도 아마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태 씨, 장흥의 풍경을 보니까 그 첩첩산 중에 멀리 있는 산은 굉장히 흐릿하고 희미하고 뿌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기억들은 왜 이렇게 선명한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풍경처럼 그래서 이렇게 추억을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또 장흥으로 보내야 되게 문학 소녀의 또 이 저분이 느낌이. 나이가 젊은데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봐서는 나이를 속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봉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풍아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풍아익이 그 풍이 바람풍이 아니고 민족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는 이제 임금이 신하와 조회할 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읊었던 시의 익자를 이렇게 붙여서 풍아익이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전매청 시간, 오늘은 길게 흥할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흥의 매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장흥은 자연환경이 선물하는 천혜의 자연 풍광과 그리고 어머니 품처럼 넉넉한 마음에서 샘솟는 정말 수많은 얘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오늘날에 더욱더 멋있고 매력적인 장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매청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